괜찮습니다. 마음 가라앉히고 편하게 말씀하세요. 긴 의자에 몸을 파묻듯 누워있는 내게 상담사는 그렇게 이야기했다. 느긋해 보이는 그 말에 순간 분노가 일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내었다. 차분히 생각하면 특별히 그가 잘못한 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로선 그의 말투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렇다면 더 이야기해봐야 치료될 리 없겠다 싶었지만 나 역시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으니 한번 참아보기로 했다. 이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가슴 속에서 뭐가 응어리 갇힌 느낌이에요. 슬픈 거랑은 또 다른 감정인 게 몸속에서 마치 불난 것처럼 타들어가는데 무슨 짓을 해도 해소가 안 돼요. 우선 그렇게 입을 연 것까진 좋았는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내가 주저하고 있는 것이 보였는지 상담사라는 양반은 안경을 벗고는 미소를 지으며 날 지그시 바라보았다. 자기 딴엔 인자한 미소였겠지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양반은 그냥 가식적인 멍청이의 연기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난 그 꼴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렸다. 힘드시겠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제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해한다고? 아니, 당신은 이해 못해. 만약 당신이 이해한다면 그런 식으로 입을 놀리지는 못하겠지. 상담사의 말에 난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 속으로 욕짓거리를 내뱉었다. 저 멍청이는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내 머릿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잊고 싶지 않은 사람. 하지만 기억할수록 내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사람. 결혼을 약속했던 내 애인의 모습이었다. 또다시 몸속에서 뜨거운 불이 번져나감을 느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난 얕은 신음을 삼키며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떠오른 기억은 내게 끔찍한 현실을 자각시키며 점차 온몸으로 흘러갔다. 옆에서 상담사가 어디 아프냐고 이야기를 던진 듯 하지만 난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떠올랐던 그 기억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마치 수백 미터 아래에 심해에 가라앉는 듯 고통에 잠식당해 갔다. 너무도 사랑하는 사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 앞으로 일평생을 함께할 사람, 그 사람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 가슴을 쥐어뜯은 손에 힘을 주고는 세차게 두드렸다. 내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 불길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다. 그때 내 귓가에 상담사의 한마디가 들렸다. 존, 이해합니다.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것이 머리 위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다. 분노, 저 멍청이의 헛소리 때문에 불길은 이제
머리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일렁이기 시작했다. 예? 네가 뭘 알아? 병력같이 소리쳤지만 상담사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대신 꿋꿋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아니요, 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분노를 느끼며 소리치르는 순간 상담사의 한마디가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 박혔다. 저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죠. 상담사가 뱉어낸 그 말에 열이 식으며 머리가 차가워졌다. 상담사는 내가 진정하는 듯 보이자 잠시 기다려주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말이죠. 화지였습니다. 제 아내, 그리고 너무도 소중한 두 딸의 새까만 시신을 봤을 때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겨냈죠. 그러니 제게 이야기해보세요. 저도 당신의 마음을 아니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상담사의 얼굴은 고통에 일그러지지도 슬픔에 파묻히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할 뿐. 예전엔 그의 몸속에서도 나와 같이 불길이 있었을 때지만 그는 잘 이겨낸 듯했다. 그 때문에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난 가슴을 움켜쥐었던 손을 내리고는 조금은 편안해진 기분으로 입을 열었다. 결혼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였어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았죠.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정말 바빴습니다. 그날 좀 먼 곳에 사는 녀석들에게 청첩장을 돌리러 갔다 오는 바람에 와이프 마중을 못 나갔어요. 와이프 직장이 걸어서 15분 거리라 뭐 별일 있겠나 싶었죠. 가끔 혼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하필 그날 왜 미친놈이. 또다시 불길이 크게 일렁였지만 가까스로 참아낼 수 있었다. 상담사는 인자한 표정으로 내 다음 말을 기다려주었다. 아까와는 달리 그 얼굴은 조금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다. 어린 놈이었는데 집을 나와서 돈이 필요했나 봐요. 와이프 핸드백을 뺏으려다가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자기 말로는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데 전 못 믿겠어요. 한번 입이 열리자 수많은 감정과 함께 폭포수처럼 속에 있던 이야기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와이프는 30분 동안 쓰러져 있다가 죽었대요. 피를 흘리면서 누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그때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지 전 상상이 안 돼요. 제가 절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세요? 그날 제가 데리러만 갔어도 진짜 너무 화나고 와이프가 너무 불쌍해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다 버리고 와이프 따라가려고 했는데 병신같이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죽고 싶다고 한 주제에 정신 차리면 또 잠이나 쳐 자고 있고, 그러다가 입에 밥쑤셔 넣으면서 그렇게 추하고 한심하게 살고 있다고요. 하루에도 12번씩 몸속에서 불이 나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하고 일하고 있다고요. 북받쳐 오는 감정을 어쩌지 못하고 얼굴을 감싸자 기다렸다는 듯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제 와서 체면 치레할 생각은 들지 않아 그냥 다 내려놓고 울어버리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분도 당신이 죽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힘이 드시겠죠. 자신이 원망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이겨내실 수 있어요. 저만 믿으세요. 저 역시 죽고 싶었지만 이렇게 이겨내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돕고 있죠. 괜찮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껏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뻔한 말이었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랐다.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라 그럴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계속 말씀해 보시죠. 마음속에 있는 말. 응어리진 마음을 모두 풀어야 하니까요. 제가 전부 들어드리겠습니다. 난 큰 위안을 느끼며 그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음이 훨씬 좋아졌다. 그날의 상담을 마치고 일주일 뒤 다시 그를 만났을 땐 더욱더 편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는 데는 제법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대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처음에 뜨거웠던 가슴속 불덩이도 이제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담이 있는 날, 이제는 기대감까지 품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그의 사무실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문득 첫날 소리를 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은 게 기억났다. 약소하게나마 선물이라도 사올까 하던 그때 방 안에서 상담사의 통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겠다니까. 아까 아침에도 우리 공주님이 일찍 오라고 얼마나 당부했는데. 오늘은 일찍 끝내고 들어갈 거니까 당신도 애들이랑 준비 잘 해놓고 있어. 우리 첫째 딸 생일인데 대충 먹을 수야 있나? 응? 상담? 오늘 하나 남았지. 맞아. 그 약 혼자 죽었다는 사람. 그래. 나도 알지. 우리 가족까지 죽은 사람 만들면서 마음 열게 한 거야. 많이 좋아졌으니 걱정하지 마. 오늘은 그리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래. 끝나고 연락할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고 말하던 그의 담담한 표정. 그것은 불길을 이겨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저 여유로운 표정이었을 뿐. 그걸 알자 내 맘속은 불이 일다 못해 새까만 재가 되어버렸다. 불타오를 땐 온갖 감정이 넘실 때였지만 지금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나는 천천히 일어나 아무런 표정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일찍 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날 맞아주었지만 그 얼굴은 나에게 더는 위안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분노도 배신감도 느낄 수 없었다.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다.
상담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난 그대로 창문 아래를 향해서 몸을 던졌다.